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토요일 원더풀 월드 4회가 끝이 난 뒤 모두들 엔딩에 등장한 윤혜금 때문에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엉뚱한 데 꽂혀서 멘붕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리뷰도 전부 윤혜금 리뷰였는데 저만 권선율 리뷰를 올렸더라고요. 어제 제가 올린 리뷰는 지금까지 예상을 모두 뒤집는 진짜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모두가 권선율이 펜션 화재 생존자라고 믿고 있을 때 또 이상한 데 꽂혀서 혼자 권지용 아들이라던 리뷰. 제가 이 리뷰를 올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난 4회에서 권선율이 권민혁의 행방을 찾을 때 등장했던 서류, 그 보육원 입소 서류에서 권민혁의 입소일이 20년 전 2003년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인트에 꽂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20년 전이 펜션 화재가 일어난 시기와 겹칠 뿐더러 권민혁이 20년 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다면 권지용과 찍은 화목해 보이던 가족 사진 속 어린이가 그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상황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힌트였던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어제 리뷰는 입소 날짜 하나 말고는 딱히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달고 있는 제가 시청자님들 질문에 말문이 막혀 댓글을 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버렸죠. 4년 넘게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뇌피셜을 할 땐 최소한의 설득력은 꼭 챙기자 다짐했었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의견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오늘 하루 종일 1회부터 4회까지 모든 영상을 다시 살펴봤고 확실하진 않지만 몇 가지 근거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들은 늘 그랬듯 정답은 아닙니다. 뇌피셜 리뷰어가 시청자님들께 드리는 가능성일 뿐이죠. 저는 상상을 기반한 가능성을 제시해 드리고 시청자님들은 그 가능성에 살을 붙여가시며 드라마의 재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 설득력 있는데? 라고 던져주시는 한 말씀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니 늘 제 뇌피셜은 재미로만 즐겨주시고 많은 응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던질 근거는 왜 권선율이 화재 사고 생존자가 아닐지도 모르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어제 보육원 입소 날짜로 권민혁이 생존자일지 모른다는 주장을 했으니 그 주장에 도움이 될 왜 권선율이 생존자가 아닌지에 대한 근거인 거죠. 일단 장영자가 스크랩한 기사를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펜션 화재 사고에서 생존한 8세 남아는 어깨를 포함한 몸 좌측에 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그 화상의 깊이가 심해 상당한 치료비가 들어간다. 잘은 보이지 않지만 3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요. 당시 화재 사고를 당한 부모님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남은 가족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릴러 드라마에서 이런 깨알 같은 기사 스크랩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차후 분명 큰 힌트가 되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굳이 화상이란 흉터가 남는 사고와 비싼 치료비가 기사에 등장한 것이 그래서 우연은 아닐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 생존자를 찾는데 화상 흉터가 가장 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진짜 1회부터 4회까지 권선율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다 뒤졌고 결국 이 장면을 찾았습니다. 선율이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그런데 역시나 화상 흉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차배우의 몸만 미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엔 제 예상대로 권민혁이 생존자가 맞을까 그가 나오는 부분을 싹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도 흉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게 왜일까요? 권민혁은 단 한 번도 후드티를 벗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또한 권선율이 찾아간 권민혁의 보육원 사진을 보면 거기서도 긴팔 뿐입니다. 반팔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도 마치 흉터를 내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긴 옷으로 왼팔을 꼭꼭 숨겨놨죠. 그리고 권선율이 생존자가 아닐 것 같은 또 다른 근거. 지난 3회에서 은수연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한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수에게 생존자에 관한 정보를 물었을 때 그 교수는 생존한 아이에 대해 불공포증을 언급합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셨으니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불에 관련된 것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에서 묘한 장면을 찾아냈죠. 바로 권선율이 불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마도 누군가를 화장할 때 자주 쓰이는 앵글로 화장장 안쪽에서 바깥쪽을 찍은 그런 모습 같았는데요.
만약 제 예상대로 이게 화장장이 맞다면 이걸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첫째, 화장장이든 아니든 권선율은 불공포증이 없다. 둘째, 그가 성인이 된 후 누군가의 죽음을 치러낸 적이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근거는 가장 빼박인 증거인데요. 바로 어제 제가 입소 날짜를 확인했던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 입소 날짜보다 더 확실한 근거 아니 증거가 적혀 있었죠. 입소 사유가 부모님이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란 글. 어떤가요? 일부러 두루뭉실한 근거가 아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근거를 찾아봤는데 이 정도면 권선율이 아닌 권민혁이 화재 사건 생존자가 맞다는 제 예상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갔을까요? 그럼 이제 어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물어주셨던 질문, 네 말대로 권선율이 권지용 아들이고 권민혁이 장영자가 찾는 생존자라면 왜 그가 자꾸 사진을 보내는 거냐? 어제 전곡을 찔릴 질문이었죠. 순간 저조차도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며 꿀먹은 벙어리가 된 질문.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가 사진을 보낸 사람이 권민혁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허름한 복도를 지나 현관을 열면 꼭 인화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신발까지 똑같은 건 덤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엔 일부러 그 신발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제가 찾아야 할 것은 사진을 보낸 사람이 권민혁이 아닐 것이란 근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또 미친 듯이 해당 장면만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을 찾아냈죠. 바로 옷이 바뀐 모습. 인화실에서 사진을 포장하던 남자는 분명 상의를 바지 속에 넣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오자 티셔츠가 밖으로 나와 있는 권민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다가 생각했죠. 그래, 나오면서 옷을 꺼내 입었을 수 있지. 다른 걸 찾아보자. 그래서 또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 묘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사진을 인화하던 남자의 벨트 버클. 사실 이게 별건 아닌데 왜 눈에 띄었냐 하면 분명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각형의 버클. 그래서 이번엔 그 버클을 어디서 봤나 다 뒤져봐야 했죠. 그랬더니 그 버클이 떡하니 권선율의 바지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있나 뒤져봤더니 이번엔 인화실에 있던 남자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권선율의 시계를 찾아봤고 비교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시계가 딱 그 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질문, 권민혁이 화재 사건 생존자라면 왜 은수연한테 사진을 보냈냐의 답은 권민혁이 보낸 게 아니라 권선율이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제가 어제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화재 사건의 생존자는 권선율이 아닌 권민혁이었고 은수연에게 사진을 보낸 건 권민혁이 아닌 권선율이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제작진의 교차 편집 그리고 신발 맥거핀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권민혁의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인화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공개했는데 굳이 인화실 안에서는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함정이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어제 갑작스럽게 제시한 예상에 충분한 설득력이 추가되었을까요? 그럼 다음 리뷰는 도대체 왜 권선율이 권민혁인 척 생존자 흉내를 내는 것인지에 대해 가능성 있는 예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